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 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도루묵 중독자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일본의 건축회사에 재직하실 때 겪은 일로 상당히 공포스러웠으며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겪었을 때가 2006년이었고 당시 재직하고 있던 회사는 건설회사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하던 건축과 사무실로 회사의 공문이 하나 전달이 되었기에 받아서 펼쳐보니 버블시대 때 개업했다가 버블시대가 망하게 되면서 폐업한 온천 건물에 대한 투자와 함께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소위 말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던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떤 멍청한 놈이 거액을 투자해서 그 건물을 밀어버리고 새 건물을 올린다는 바보 같은 결정을 했었는지에 대해 당황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해당 건물에 대한 사전 답사를 할 팀을 꾸렸고 출장 일정을 인사과에 제출한 다음 출발 당일이 되어서야 해당 온천에 대해 조사를 마친 부하 직원을 통해 폐업에 대한 사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버블이 한창 절정에 달해 있던 80년대 중반 무렵에 지역에 유지였던 한 노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전부 처분하고 지역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로 온천 여관을 지어 올렸는데 성수기와 비수기를 가리지 않으며 엄청난 호황을 누리다가 버블이 꺼지고 중산층 계층이 그대로 몰락하자 그대로 그 온천 역시 손님을 받지 못해 휘청이기 시작했고 결국 사장이었던 노인은 온천의 특등실에서 목을 매달고 임금이 밀려 빚을 갚을 능력이 사라진 근로자들 역시 하나둘씩 그 온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든 저는 나름 법력이 강하다는 법사님을 한 분 초빙했는데요. 하지만 그 법사님은 저희가 그 온천에 발을 들이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보이셨는데요. 가까이 가서 보면 알겠지만 산 사람들이 발을 들일 곳이 전혀 되질 못하며 그 안에 머무는 존재들의 노여움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온천의 앞에 도착하게 된 저와 부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사진으로 봤던 그저 그런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다른 외형과 주변의 분위기에 전부 압도당해버린 탓에 결국 저와 법사님이 선두에 선 채로 부하 직원들이 따라 들어오는 모양새로 그 온천에 들어갔는데 분명 햇살이 따사롭다 못해 몸이 녹아내릴 정도로 무더운 여름날이었음에도 온천의 내부는 마치 한겨울 마냥 냉기가 돌더라고요. 겨우 문지방 단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정도의 온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모두들 놀랐고요. 그렇게 각 층을 둘러보던 중에 뒤를 따르던 타케시 주임이 돌연 뒤를 따라오던 신입사원 유키코 양이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첫 건물에서 다음 건물로 넘어가는 사이에 유키코 양이 길을 잃었을 공산이 컸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는 두 계조로 나누어서 건물을 전부 뒤져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죠. 그렇게 유키코 양의 이름을 외치며 정신없이 모든 건물을 헤집고 다니던 그때 유키코 양에게서 전화가 오길래 저는 말도 없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냐며 호통을 쳤지만 대답 대신 콧노랫 소리와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 상황을 얼추 유추를 해보니까 그녀가 대략 온천물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러다가 어찌저찌 콧노랫 소리와 물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찾을 수 있었고 곧 유키코 양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저와 법사님의 눈에 보여지는 유키코 양은 유키코 양이면서도 유키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온천에 들어갈 때 몸을 감싸는 가운을 걸친 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술병을 완전히 오염되어 수질을 측정할 수 없는 더러운 물 위에 올려두고 그것을 잔에 따라 놓고는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돌아라 돌아라 길을 비켜라 돌아서 돌아서 목을 매거라. 유키코 양의 두 눈은 반바퀴가 돌아간 흰자위만이 보일 뿐이었고 가운이 흘러내려 드러난 그녀의 알몸은 온통 더러운 폐수로 오염되어 흡사 시신이 썩는 악취를 뿜어내고 있었죠. 그녀를 노려보던 법사님은 법봉으로 그녀의 양 어깨를 가격하시고는 이마에 부적을 붙이셨는데 그러자 그녀가 거짓말처럼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기에 급하게 손수건 따위를 꺼내서 그녀의 온몸을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
등에 들쳐업고 뒤를 돌아봤는데요. 저와 법사님과 함께 한 조를 이루던 아키코 대리가 유키코 양과 자매지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키코 대리 입장에선 외간 남자 둘이 알몸인 상태로 정신을 잃은 여동생의 몸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댔기 때문에 충분히 불편해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고려해서 했던 행동이었지만 정말 당혹스럽게도 아키코 대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사님은 유키코 양의 몸에서 빠져나온 그것이 아키코 양의 몸으로 들어가 버린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타키시 주임에게 유키코 양을 찾았으니까 내가 있는 위치로 오라며 전화를 한 다음 법사님께 유키코 양을 맡긴 채로 아키코 대리의 휴대폰으로 연신 전화를 걸며 또다시 뜀박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키코 대리를 찾아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덧 해가 졌는지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건물이 어두워졌고 후레쉬 불빛 한 점 없이 암흑이 짙게 내리깔린 건물을 내달리던 저는 어떤 한 지점에서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의 박살나서 매달린 사장실이 쓰여진 그 방 안에서 아키코 대리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장실로 들어간 제 눈에 보인 건 나무 의자에 앉아서 어깨를 들썩거리는 아키코 대리의 뒷모습이었죠. 그런데 아키코 대리가 아까 전 온천칸에서 유키코 양이 불렀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멜로디는 같았지만 가사가 살짝 달랐다고 할까요? 돌려라 돌려라 목을 돌려라 매달린 시신을 빙빙 돌려라 돌려서 올라타거라. 그리고 사장이 살아생전 진무를 보던 책상 너머로 방향이 반대로 돌려진 쿠션 의자의 방향이 조금씩 제 방향으로 돌려지더니 어느덧 완전히 저를 바라보게 된 그 의자엔 머리가 희끗희끗 남아있는 노년의 남성이 무언가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일단 아키코 대리를 그 노인에게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녀를 끌어안고 나오려고 했지만 그녀는 제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방해하지 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돌연 그 노인의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아키코 대리의 어깨를 감싸는 노인의 비웃음 섞인 표정과 웃음소리는 제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이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을 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듣는 저로 하여금 실소를 나오게 할 수밖에 없었죠. 자매가 둘 다 인물이 좋던데 내 첩으로 아주 괜찮아 보여. 이 둘만 놓고 간다면 자네는 그냥 보내줄게. 그 노인이 사람이건 귀신이건 간에 아키코 대리를 그대로 둘 수 없었던 저는 거기에 반론을 했고요. 내 부하 직원이야. 그러니 반드시 내가 데리고 나간다. 이런 채 말을 노인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아키코 대리의 상반신을 기분 나쁘게 쓰다듬을 뿐이었고요. 그런 상황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서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려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죠. 아키코 대리의 목이 정확히 한 바퀴를 관절이 끊어지는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돌아서 저를 주시하는데 그 상황 자체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고 한편으론 아키코 대리를 과연 살려서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절망까지 덮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타케시 주임과 아키코 양을 등에 업은 법사님의 모습이 보임과 동시에 안도감이 몰려들었고 그 노인은 법사님의 법력을 눈치라도 챈 건지 방금 전까지 저를 비웃으며 농락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잔뜩 겁을 집어먹은 표정을 보이면서 벼랑간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노인과 대치하는 사이 법사님이 사장실 안으로 들어오셨고 노인은 법사님을 보며 얼굴이 마치 악귀처럼 일그러지더니 돌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또 스님이십니까? 도대체 왜 방해를 하시는 겁니까? 법사님은 그런 노인의 호통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묵주를 쥔 손을 어루만지며 말씀을 하시길 어차피 이곳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테니까 그만 이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떠나라는 말이었죠. 말씀을 마친 법사님은 아키코 대리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유키코 양에게 했던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셨고 마찬가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그대로 부축하여 제게 데려다 주시고는 다시금 노인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구천에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인과까지 어겨가며 산존재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고만 계실 것 같으냐고.
살아생전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모신 당신이 이토록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 부처님께서 용서치 않으실 것이 분명하나 이제 그만두고 미련을 버리고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한다면 필히 부처님께서 용서를 하실 것이다 라고요. 그런 법사님의 말씀에 악귀 같던 노인의 얼굴은 완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서히 바뀌었고 어느덧 본 적 없던 선한 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법사님께 합장을 하더니 정말 그리하면 이 번뇌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무언가 내려놓고 체념한 듯 보였죠. 법사님은 노인에게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긍정의 뜻을 보내셨는데 동시에 노인의 모습이 흰 연기처럼 변하여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알듯 말듯 상황이 마무리되었고 저와 타케시가 각자 아키코 대리와 유키코 양을 들쳐매고 온천 건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법사님께 그 노인에 대해 물어봤지만 법사님은 그저 모르는 것이 때로는 약이 될 수 있으며 몸을 무사히 건사하여 나온 것을 천운으로 여기고 나흘쯤 지나서 사찰에 찾아 부처님께 공덕을 드리라는 말씀만 하시고는 그대로 길을 내려가셨고요. 저는 그날 일에 대해 회사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지 퍽 난감하긴 했지만 법사님께서 일을 잘 처리해 주셨으리라 믿고 건축 승인 허가를 받으면 될 것 같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투자자가 갑자기 뜻을 철회하면서 그 사업권은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애초에 1월 일이었으면 저와 부하 직원들은 왜 그런 난리통을 겪어야만 했는지 퇴직을 하고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지금도 아주 가끔씩 그때의 부당하고 공포스러웠던 경험이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 중산층들이 애용하던 여관 온천이나 스키장 같은 여가 사업이 많이 무너진 걸로 아는데요. 버블의 붕괴와 함께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시리에 빠져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들의 한이 얼마나 깊고 클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부디 그 여관 온천의 사장님께서 이승에 얽힌 악연을 잘 매듭짓고 다음 생엔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